정부가 세금을 걷는다고 하면 그냥 우리 주머니에서 돈 빼가는 거라고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건 마치 경제와 투자자들의 행동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정부가 사용하는 아주 정교한 도구 상자 같은 거거든요. 오늘 바로 그 도구 상자를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상 한번 해볼까요? 내가 가진 돈을 그냥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기만 했는데 세금을 엄청나게 깎아준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투자 전략이 확 바뀌지 않을까요? 이게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닙니다. 바로 이런 게 정부가 실제로 쓰는 전략이라는 거죠. 세금이라는 걸 당근이나 채찍처럼 써서 돈의 흐름을 바꾸고 특정 산업을 밀어주기도 하고 경제 전체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예시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크게 4가지를 짚어볼 겁니다. 먼저 한국의 컴백 홈 보너스, 그리고 미국의 잔류 및 성장 매팅, 또 2025년에 다가올 미국의 세금 절벽이라는 이슈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우리 투자자들에게 대체 뭘 의미하는지 그 결론까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도구부터 한번 열어보죠. 바로 한국의 컴백홈 보너스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감이 오시죠?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해외로 나갔던 돈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거죠. 이 정책이 왜 나왔냐? 그 배경에는 바로 환율 문제가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자꾸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정부가 생각한 거죠.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 흔히 서학개미라고 하잖아요. 이분들이 가진 달러 자산을 팔아서 원화로 바꿔오면 시장에 달러가 풀리니까 원화 가치가 좀 안정되지 않겠냐는 계산입니다. 그럼 어떻게 유인하느냐? 방식은 아주 간단하고 또 강력합니다. 해외 주식을 팔아서 원화로 바꿔요. 그리고 그 돈으로 코스피 상장 주식을 사서 1년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1인당 무려 5천만 원까지 면제해주겠다는 겁니다. 와, 이거 정말 파격적인 제안이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정부가 아주 영리하게 시간 제한을 걸어놨습니다. 이 혜택이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보시면 내년 1분기까지는 100%다 면제해주지만 2분기엔 80%, 하반기에는 50%로 혜택이 점점 줄어들어요. 이건 투자자들한테 보내는 아주 명확한 신호죠. 고민할 시간 없다. 지금 당장 움직여라 하는 겁니다. 이런 파격적인 제안에 시장 반응은 일단 뜨겁습니다. 한 투자자는 이걸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까지 표현했는데요. 국내 증시를 살릴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죠.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기회는 정말 흔치 않으니까요. 하지만 물론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좀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어떤 투자자는 이거 환율 안정 같은 거창한 목표보다는 그냥 내년에 있을 선거 앞두고 주가를 띄우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꼬집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문제는 미국 시장에 비해 우리 시장이 신뢰를 못 얻고 있다는 점이라고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죠. 전문가들의 의견도 딱 이렇게 양쪽으로 갈립니다. 단기적으로는 분명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거죠. 달러 공급이 늘어서 원화 가치가 잠시 안정될 수는 있다고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임시 방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 약하다거나 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또 다른 돈이 빠져나가는 걸 막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도구 상자에 있는 다른 도구를 한번 보러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한국이 밖으로 나간 돈을 다시 불러들이는 정책을 쓴다면 미국은 좀 다릅니다. 돈이 혁신적인 기업에 계속 머물면서 함께 성장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씁니다. 그 핵심 도구가 바로 적격 중소기업 주식, 영어로는 QSBS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히 말해서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초기 단계, 그러니까 스타트업 같은 회사에 투자하면 거기서 난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하나의 가상 시나리오를 더해볼게요. 만약에 2025년에 미국에서 One Big Beautiful Bill Act라는 가상의 법이 통과돼서 이 QSBS 혜택이 엄청나게 확대된다면 어떨까요? 바로 고위험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말이죠. 자, 이 가상의 법이 어떻게 QSBS를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지 한번 보시죠. 기존에는 최소 5년을 보유해야 했는데 이걸 3년으로 줄여주고요. 투자할 수 있는 회사 규모도 기존 5천만 달러 자산에서 7,500만 달러로 늘려주고 물가 상승률도 반영해줍니다. 비과세 한도도 1,000만 달러에서 1,500만 달러로 확 늘어나는 거죠. 정말 파격적이죠? 특히 재밌는 건 이 보유 기간에 따른 혜택을 단계별로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3년만 보유해도 양도차익의 50%를 면제해주고요.
4년을 채우면 75%, 그리고 5년을 꽉 채우면 100% 면제. 이런 식으로 더 오래 투자할수록 더 큰 보상을 주는 거죠. 단기 차익 실현보다는 장기적인 동반 성장을 유도하는 아주 영리한 설계입니다. 자, 그런데요. 한국의 단기 유인책이든 미국의 장기 성장책이든 이런 개별적인 세금 정책들은 사실 더 큰 판 위에서 움직이는 말에 불과합니다. 지금 미국 전체의 세금 제도 자체가 엄청난 불확실성, 이른바 세금 절벽, 바로 앞에 서 있거든요. 이 문제의 심각성은 미 의회 조사국 CRS의 공식 보고서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2017년에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도입됐던 대규모 감세 법안 TCJA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 포함됐던 수많은 세금 혜택 조항들이 이제 곧 끝난다는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 날짜가 지나면요. 지금 미국 사람들이 당연하게 누리던 많은 세금 혜택들이 그냥 하룻밤 사이에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개인 투자자부터 기업까지 모두에게 엄청난 불확실성을 안겨주는 거죠. 이 문제의 스케일이 어느 정도냐면요. 만약에 미국 의회가 좋아, 이 감세안 그냥 영구적으로 연장하자라고 결정하면 앞으로 10년 동안 추가로 들어갈 돈이 무려 4조 달러라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와, 5천조 원이 넘는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죠. 그럼 만약에 이 감세 조치들을 연장하면 그 혜택은 누구한테 가장 많이 돌아갈까요?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와튼스쿨이나 조세재단 같은 곳에서 분석을 해봤는데 결과는 거의 비슷합니다. 보시다시피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세후 소득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죠. 즉, 감세 연장이 자칫 소득 불평등을 더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복잡한 세금 이야기들이 투자자인 우리에게는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세금 정책은요, 정부가 우리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신호예요. 한국의 경우처럼 이쪽으로 돈을 가져오세요라는 신호일 수도 있고, 미국의 QSBS처럼 여기에 오래 머물면서 과감하게 투자하세요라는 신호일 수도 있죠. 하지만 세금 절벽 사례에서 봤듯이 이 신호는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아주 불안정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현명한 투자자라면 단순히 기업 실적이나 주가만 볼 게 아니라 정부가 세금 정책을 통해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그 방향을 읽고 리스크와 기회를 함께 저울질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정부가 내놓는 이런 달콤한 세금 혜택들, 과연 이게 진짜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는 똑똑한 도구일까요? 아니면 그저 영리한 투자자들이 합법적으로 세금을 아끼면서 돈을 불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새로운 게임판을 만들어주는 것에 불과할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에 맡기겠습니다.